지은은 부모님의 눈앞에서 민지와 키스하는 장면이 포착된 사진을 마주쳤다. 그 사진은 지은의 여동생이 몰래 찍어 부모님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순식간에 집안은 폭발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때렸고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이런 더러운 년이라고 소리쳤으며 지은은 그날 밤으로 집에서 쫓겨났다. 서울의 추운 겨울밤, 지은은 가방 하나만 들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지은을 끌어안았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할머니, 저 동성애자예요." 부모님이 지은이 울먹이며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뭐 어때서? 사랑은 사랑이지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는 평생 보수적인 시골에서 살았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할머니는 이미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지은은 고마웠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이 가득했다. 민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버릴 줄은 몰랐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선배로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비밀스럽게 사귀고 있었다. 민지는 아직 가족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았고 지은의 상황을 알자마자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아니야, 내 선택이야"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지은은 직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얘야,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진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왜 사랑하는 게 이렇게 죄가 되는 걸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은 불가능하고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어떻게 하지?"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머니 댁으로 돌아온 지은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도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지? 그게 평생 후회야. 지은은 놀랐다. 할머니의 눈에는 오래된 아픔이 스며 있었다. "지은아, 너는 포기하지 마."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 몰래 만났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민지의 망설임, 이 모든 게 지은을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의 아버지가 할머니 댁으로 찾아왔다. "그년을 데려가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지은을 끌어내려 했지만 할머니가 막아섰다. "아들아, 내 딸을 왜 이렇게 대하니? 사랑하는 게 죄냐?" 아버지는 분노하며 "엄마까지 왜 그래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라고 외쳤다. 지은은 방 안에서 떨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갔지만 지은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지은을 안아주며 "걱정 마, 할머니한테 비밀 저축이 있어.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지은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머니의 숨겨진 저축. 그게 뭐지?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는 점점 압박을 느꼈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민지는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지은아, 우리 좀 거리를 두자." "나 무서워." 민지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사랑은 선택이야. 하지만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지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 말을 곱씹으며 밤을 보냈다. 다음 주, 지은은 새 직장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따라다녔다.
인터뷰에서 한 면접관이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어야 해요 라고 말하며 지은을 거부했다. 지은은 좌절했다. 사회의 벽은 너무 높았다. 민지와의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민지야, 나 없이도 괜찮아.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침묵했다. 지은은 할머니의 저축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돈이야. 은행에 숨겨놓았어. 내가 필요할 때 쓰라고. 이지은은 그 돈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민지 없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편견, 그리고 사랑의 불확실성, 이 모든 게 지은을 괴롭혔다. 할머니는 지은을 지지했지만 지은은 할머니마저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다. 할머니,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지은의 눈물에 할머니는 태어난 대로 사는 게 가장 용감한 거야 라고 답했다. 지은은 그 말을 새기며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만나자. 하지만 민지의 답은 늦어졌다. 긴장감이 고조되며 지은의 삶은 점점 위태로워졌다. 민지는 지은의 메시지를 보고 망설였다. 그녀의 가족은 서울의 중산층으로,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교회 활동에 열심이었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강요받아왔다. 지은과의 관계는 민지에게 자유였지만 이제 그 자유가 위협으로 느껴졌다. 지은아, 미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지는 그렇게 답하고 핸드폰을 껐다. 마음속으로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없었다. 지은은 할머니 댁에서 민지의 답을 기다리다 지쳤다. 할머니, 민지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사랑은 인내야. 하지만 강요할 수 없지라고 말했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재능이 있었지만 클라이언트 중 일부가 소문을 듣고 계약을 취소했다.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 이미지가 그런 핑계가 반복되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내 성적 지향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한편 지은의 여동생 수진이 할머니 댁으로 찾아왔다. 수진은 20살로 지은을 배신한 장본인이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사진을 수진이 울며 말했다. 지은은 차갑게 대했다. 왜 그랬어? 내가 왜? 수진은 부모님 때문에. 언니가 걱정됐어. 지은은 웃음이 나왔다. 걱정. 그건 배신이었다. 할머니가 중재했다. 수진아, 내 언니를 이해해라. 사랑은 다양해.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지만 지은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가족의 배신은 깊었다. 민지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대화에서 압박을 느꼈다. 민지 씨, 요즘 남자친구 없어? 소개해줄까?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지은이 떠올랐다. 민지는 지은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지은아, 나 무서워. 가족이 알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 헤어지자. 그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사랑의 배신이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울며 털어놓았다. 민지가 날 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애도 고통받고 있을 거야. 내가 강해져야 해. 지은은 할머니의 저축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통장을 보여주었다. 여기 5천만 원이야.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지은은 놀랐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할머니, 이걸 왜? 할머니는 내가 행복해지길 바래서 라고 답했다. 지은은 그 돈으로 해외 유학을 생각했다. 하지만 민지 없이 그게 행복할까? 사회적 압력이 지은을 더욱 짓눌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은의 이야기가 퍼졌다. 레즈비언이 가족 버리고 할머니랑 산대 각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할머니는 지은을 상담소로 데려갔다.
상담사는 자기 수용이 중요해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점점 깨달았다. 사랑은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민지는 헤어진 후 후회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민지야, 결혼할 나이잖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속으로 지은을 그리워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갈등했다. 믿을 수 있을까? 할머니는 내 마음 따라가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민지야, 왜 돌아왔어? 민지는 너 없이 못 살겠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이건 진심일까? 갈등이 깊어지며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민지를 용서하면 다시 상처받을 수 있고 거부하면 사랑을 포기하는 셈이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더러운 습관 고쳐. 지은은 아빠, 이건 습관이 아니에요. 제 본성이에요 라고 대꾸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갔다. 할머니의 지지가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민지와의 재회는 달콤 쌉싸름했다. 두 사람은 다시 사귀기 시작했지만 비밀을 유지했다. 민지는 가족에게 숨겼고 지은은 사회적 압력을 견뎌냈다. 하지만 긴장감은 점점 쌓였다. 지은은 할머니의 돈으로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내가 빛나길 바래. 이 지은의 삶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민지의 망설임이 여전했다. 민지야, 언제 커밍아웃 할 거야?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침묵했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은의 스튜디오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클라이언트가 늘었고 지은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하지만 민지의 태도는 여전했다. 지은아, 우리 천천히 가자. 가족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짜증이 났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나 혼자 버티는 것 같아.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할머니와 상의했다. 할머니, 민지가 진심일까요? 할머니는 시간이 증명할 거야 라고 답했다. 한편 수진이 다시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 상태가 안 좋아. 언니 때문에. 수진의 말에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내 탓. 너희가 날 버린 거잖아. 수진은 울며 미안해. 나도 언니 편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수진을 용서할까 고민했다. 가족의 화해는 가능할까? 할머니는 혈육은 끊을 수 없어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수진과 대화를 이어갔다. 수진은 언니, 나도 동성애에 대해 공부했어. 잘못 생각했어 라고 고백했다. 지은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민지는 가족 압력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선을 보라고 강요했다. 민지야, 이 남자 어때? 민지는 거부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민지는 지은을 만나 나 애선 봤어 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뭐? 왜? 민지는 압박 때문에. 하지만 안 할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이건 반칙이었다. 민지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민지의 눈물에 지은은 마음이 아팠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회적 이슈가 고조되었다. 서울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다. 지은은 참여하고 싶었지만 민지는 반대했다. 위험해. 사람들 시선이. 지은은 그 시선을 바꿔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홀로 퍼레이드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너도 가족 때문에 고생했구나. 지은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퍼레이드 후 온라인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저런 것들이 사회를 망친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더 강해졌다.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은 병원에 모시고 갔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할머니, 제 탓인가요? 할머니는 아니야.
내가 있어서 행복해. 지은은 할머니의 저축 일부를 병원비로 썼다. 할머니, 이 돈으로 건강해지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랑의 대가는 컸다. 민지와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의 가족이 민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아버지의 분노에 민지는 울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둘이 끝내자. 미안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절망했다. 또 배신인가? 지은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왜 사랑이 이렇게 아파요? 할머니는 아픔이 성장시키지라고 위로했다. 수진이 도왔다. 언니, 민지 언니 가족이 화났대. 내가 도울게. 수진은 민지의 집에 가서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는 그런 더러운 애랑 엮이지 마, 라고 소리쳤다.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사랑은 자유예요. 지은은 수진의 용기에 감동했다. 가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지를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사랑은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야, 나랑 함께해. 민지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지은을 봤다. 너냐? 우리 딸을 망친 년. 지은은 민지를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안에서 울고 있었다.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나가, 라고 외쳤다. 지은은 물러났지만 민지는 따라 나왔다. 지은아, 나 근니가 비 두 사람은 함께 도망쳤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두 사람은 임시 숙소에서 지냈다. 돈이 부족했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은 할머니의 돈으로 새 삶을 계획했다. 우리 해외로 가자. 민지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도덕적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선택해. 나냐, 가족이냐? 민지의 결정이 임박했다. 긴장감이 팽팽했다. 민지는 가족과 대면했다. 엄마, 아빠, 저 지은이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분노하며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지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말했다. 가족의 반대는 격렬했다. 민지는 집에서 쫓겨났다.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민지는 지은의 할머니 댁으로 왔다.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민지를 반겼다. 어서 와, 민지야. 여기서 살아. 민지는 감사했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환영해 라고 말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지은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지속되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저 집에 레즈비언 둘이 산댄. 지은은 이를 무시하려 애썼다. 수진이 도왔다. 언니, 부모님 설득할게. 수진은 집에서 부모님과 싸웠다. 엄마, 아빠, 언니를 받아들여요. 시대가 변했어요. 아버지는 변한 건 없어. 그건 죄야, 라고 반박했다.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동성애 관련 자료를 모아 부모님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조금 흔들렸다. 민지 애가 착하긴 해. 지은의 가족 내 갈등이 깊어졌다. 민지는 직장에서 문제를 겪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소문났어. 회사 이미지에 민지는 해고당할 뻔했다. 왜 제 사랑이 일에 영향을 미쳐요? 민지의 항의에 상사는 사회가 그래라고 답했다. 민지는 좌절했다.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우리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퀴어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지지자를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변화시킬 거야? 할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할머니는 아니야.
내 행복이 내 행복이야. 이지은은 할머니의 저축을 더 썼다. 할머니, 이 돈으로 치료받아요. 할머니는 남은 돈으로 너희 새 출발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이 났다. 할머니의 희생이 컸다. 민지의 가족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민지, 집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민지는 아빠, 저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지은은 사랑 때문에요 라고 말했다. 대치가 이어졌다. 어머니가 민지야, 생각해봐 라고 설득했다. 민지는 갈등했다.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버릴까? 지은은 민지의 망설임을 느꼈다. 민지야, 내 선택이야. 민지는 울며 가족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또 배신인가? 민지는 가족과 함께 갔다. 지은은 홀로 남았다. 왜 또? 지은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시간 줘. 그 애도 고통받아. 지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수진이 지은을 찾아왔다. 언니, 민지 언니가 후회한대. 지은은 늦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리웠다. 사회의 편견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지은은 스튜디오를 키우며 버텼다. 클라이언트 중 퀴어 지지자가 나타났다. 내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지은은 힘을 얻었다. 민지는 가족과 살며 후회했다. 아빠, 왜 사랑을 막아요? 아버지는 사회가 안 받아줘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몰래 메시지 보냈다. 미안. 돌아갈게.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이번엔 진심, 긴장된 재회가 다가왔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민지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민지는 알아. 가족 포기할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했다. 엄마, 아빠, 저 제 길 갈게요. 아버지는 후회할 거야. 라고 외쳤지만 민지는 문을 닫고 나왔다. 지은의 할머니 댁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이제 영원히 함께할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제대로 됐네. 두 사람은 할머니의 저축으로 작은 집을 샀다. 서울 외곽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지은의 스튜디오는 번창했고 민지는 새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저런 커플이 라고 수근거렸다. 두 사람은 퀴어 운동에 참여하며 변화를 추구했다. 우리의 사랑이 정상임을 증명하자. 지은의 가족이 변화했다. 수진의 노력으로 어머니가 먼저 연락 왔다. 지은아, 미안해. 생각해봤어. 지은은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수진이 설득했다. 아빠, 가족이잖아요. 결국 가족 모임이 열렸다. 어색했지만 화해의 시작이었다.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너희 덕분이야. 지은은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돈이 우리를 구했어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민지야, 다시 배신하지 마. 민지는 절대라고 약속했다. 고조된 긴장 후 두 사람은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었다. 뉴스에서 동성애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지지 시위를 했다. 평등을 위해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너희 이야기 영감 줘. 지은은 깨달았다. 개인의 투쟁이 사회를 바꾼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울며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유언은 행복하게 살아녔다. 지은과 민지는 할머니의 뜻을 따랐다. 두 사람은 해외로 여행하며 자유를 느꼈다. 우리 사랑은 오라.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지은의 아버지는
완전한 수용을 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일기에서 사랑의 대가는 크지만 같이 있어 라고 썼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이식 후, 지은은 민지에게 후회 안 해. 민지는 절대라고 답했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선택이고 선택은 희생을 동반한다. 사회는 변하지만 개인의 투쟁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게 죄일까? 아니면 사랑을 숨기는 게 죄일까?